네,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부소장 이우현입니다. 재테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 재테크 중에서 토지, 땅에 대해서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토지가 좋은 토지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점들이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토지스쿨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거나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재테크라고 하면 일단 생각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뭐 여자분들 보시면 화장품 사실 때만 해도 뭐 후기 하나하나 다 보셔서 뭐 성능이 어떤지 효과가 어떤지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많이 찾아보시고 하시잖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근데 재테크 어떻게 보면은 수천만 원,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이런 투자에 있어서 너무 잘 모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사야지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를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용도 지역인데요. 이제 지목하고 용도 지역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지목은 땅의 현황, 땅의 상태, 지금의 상태를 표시하는, 나타내는 이제 용어고요. 용도는 그 토지에서 땅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토지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도시들이 개인이 원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어떤 건물은 높고 낮고 크고 적고 일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모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토지의 자격, 이런 용도적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놓음으로써 보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용도 지역이라 하면 일단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일단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약본 읽고 바로 느낌이 오세요? 용도 지역은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본 단어들도 아니고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 용도 지역 검색하시면 다 외워야 될 것들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재테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용도 지역, 그러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용도 지역 중에서 알아야 될 부분만 몇 가지만 아신다면은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용도 지역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표로 많이 나타냈는데요.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에 21가지로 나눠놓고 있어요. 이렇게 21가지거든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21가지를 다 외우시려면은 엄청 힘드시잖아요. 저도 외우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말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용도 지역의 개념을 자체를 이해하시면요, 이 외우는 게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좀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어떤 도시에 있었을 때 가장 중심부에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그러면 상업지역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서 뭐 백화점, 극장, 높은 빌딩, 뭐 사무, 뭐 회사들,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그 안에 모여서 생활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기 편하게 할 수 있게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에는 상업 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 상업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잠을 자고 의식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업 지역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거 지역이 있어요. 주거 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업시설도 다 모이는 거거든요. 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이렇게 뭐 잠만 자고 일만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뭐 한 번씩은 공원도 가고 뭐 조깅할 수 있는 뭐 조깅 도로도 있고 자전거 길도 있고 뭐 호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이 주거 지역 주변으로 녹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녹지. 예. 이거예요. 이게 끝이거든요. 도시 지역. 용도 지역에서는 크게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서 도시 지역은 상업 지역, 주거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럼 도시 지역을 다 공부한 거예요. 이 도시 지역의 용도가 총 16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16가지를 다 내가 외우려고 하시면 용어도 잘 생각 안 나고 헷갈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내가 이 용어들을 생각해 본다면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가장 중심에는 상업지역이 있고요. 이 상업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다음날 회사 출근하고 주말에 뭐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이렇게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다시 그 주거지역 주변으로는 녹지지역이 있는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 크게 본 거고요. 상업지역 안에는 다시 뭐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뭐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런 세분화돼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한 번씩 찾아보시면 아 이런 용도 지역에서는 뭐를 할 수 있겠구나. 주거 지역에서도 뭐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여러 가지가 6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한 번에 다 순서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아 상업지역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구나. 주거지역 안에서 다시 몇 가지로 나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재테크 하는데 투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뭐 시험 문제를 맞추고 이럴 때는 다 외울 수 있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재테크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 크게만 알고 있자. 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냐? 땅 가격이 어때요? 가장 중심에 있는 상업지역이 비싸잖아요. 왜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주거지역이 비싼 거고, 그 다음엔 녹지지역. 땅 가격은 이 가운데로 올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가격대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테크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상업지역을 잘 찾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많다. 그러면 상업지역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죠. 근데 우리가 다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A라는 도시가 뭐 주변에 뭐 철도역이 생기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때 이 상업지역이 더 커지게 되고 주거지역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더 커지게 되고 그럼 자꾸 도시가 팽창을 해나가게 되거든요. 이 팽창함에 있어서 지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미 가격대가 좀 올라 있는, 물론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상업지역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우린 돈이 없는 서민, 개미들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 있는 토지로 보자.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주거지역도 가격대가 평당 100만원 이상씩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이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을 많이 보세요. 이 녹지지역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녹지지역에서도 다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뉘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보시면 이 녹지지역에서 용어가 이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이 주거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이. 그 의미는 어떤 거냐? 이런 도시가 팽창해 나갔을 때 이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에 준하여 팽창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물들도 없고 그냥 농사 짓는 땅이거나 농사 짓는 땅이거나 뭐 공원이나 뭐 호수, 자전거길 이런 다양한 산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았다면은 이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점점 주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녹지지역 안에서 자연녹지 지역을 투자할 때는 많이 선호들을 하세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이 있고 생산녹지 지역이 있고 보전녹지 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용어에서 보시면 보전녹지 지역은 보전의 의미가 강해요. 토지는 땅이라 하면 모든 땅은 가치가 있고 좋은 땅은 맞아요. 근데 나라에서 다 할 수 있게 냅두는 게 아니라 뭐 녹지 지역에서 보전 녹지 지역은 건물을 20%까지밖에 못 져. 네가 100평이 있어도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0평만 지어. 20평만 져. 높이는 2층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다 제한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할 수 있는 게 적다면 토지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싸요. 상업지역이 가장 비싼 이유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높이도 지을 수 있고 넓게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싸다는 거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투자하는데 재테크에 있어서는 자연녹지지역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은 아무래도 제한되는 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보면은 토지 상승의 여력이 조금 자연녹지보다는 낮다라는 거.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대신 자연녹지보다 생산녹지는 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근데 싸다고 해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나 똑같이 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더 좋은 건 맞지만 투자 금액이 적었을 때는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지역을 봐야 되는데 이 녹지지역 중에서도 추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도시가 팽창했을 때 주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일까? 그게 자연녹지 지역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에서 토지를 보셨을 때 용도 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각 중심부에 있어서 좋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녹지지역을 보자.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세 가지 중에서 보전녹지지역은 제한이 많고 건폐율,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제한도 낮다 보니 가장 효율적인 자연녹지 지역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도에서 어디를 볼까요? 한번 충주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지적 편집도 이렇게 누르시면 지적도가 나와요. 지적도를 보는 이유는 이 도시의 용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번에 확인하기가 쉽거든요. 지도책이나 이런 거에서는 한 면 작게만 이거 축척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한눈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보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 빨간색 좀 빨간색에 가까운 이제 분홍색인데요. 이 표시가 이제 상업지인 거예요. 이 표시가 상업지요. 그래서 상업지역 주변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거지역이에요. 크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2종 일반주거가 되어 있지만 이건 다시 주거지역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은 주거지역이라 생각하시면 가장 중심에는 상업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는 주거지역이 있고 다시 주거지역 주변에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충주시가 전에 보시면 충주시가 기업도시도 있고 이래서 많이 조금 토지 가격이 상승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호암 택지 개발이라고도 이제 예정돼 있다고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지도를 보셨을 때 가장 중심에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중에서 만약에 이 도시가 커진다, 인구가 더 늘어나고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럼 가장 어디를 먼저 하겠습니까? 이 주변의 녹지지역에 싼 가격이 저렴한 토지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변에 녹지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이 가까운 녹지는 자연녹지가 많다는 거예요. 주거지역에 가까운 녹지는 자연녹지, 다시 좀 떨어지면 생산녹지, 가장 멀리는 보전녹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 중에서도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고 효율성이 좋으니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는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를 눈여겨보자. 그러면 원형으로 생각했을 때 보면은 이 주거지역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이 북쪽이 될지 남쪽이 될지 뭐 동쪽이 될지 서쪽이 될지 어디에 자연녹지를 사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보셔서 이 충주라는 도시는 어디 쪽으로 뻗어 나가겠구나. 어디 쪽에 고속도로 IC가 있구나. 어느 방향에 역사가 있구나. 산업단지가 있구나.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셔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남의 말만 믿고 어디가 좋다라 이러면 고기를 잡아만 주면 잡으시는 법을 모르면 계속 또 잡아달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보셨을 때 충주시는 어디 쪽으로 좀 발전을 할 것 같으세요? 보시면 왼쪽 서쪽에 보시면 여기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충주 메가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고 좀 넓게 보시면 고속도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주에서부터 이 대전까지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아직은 시행은 안 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주에서 문경까지 내려가는 그 중간에 충주가 있는 거거든요. 이 복선전철이 지금 여주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2020년까지 완공인데, 이런 점들을 빗대어 봤을 때 충주의 왼쪽 편에 있는 녹지가 동쪽이나 남쪽보다는 그나마 더 고속도로나 역사라던가 이런 산업단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녹지 중에서도 서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투자에 있어서 용도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디를 투자해야겠다. 이거를 생각이 드셔야죠. 이게 안 되면 계속 누구한테 물어보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계속 시간하고 비용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를 외워서 이 토지가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 지역에서 도시를 대입해 봤을 때 이 도시가 어떻게 커져 나가고 있으니 내가 어디를 눈여겨 봐야겠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21가지의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이 16가지인데 16가지를 다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크게 생각하셔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우린 16가지를 다 외운 거거든요. 번외로 이제 공업지역이라고 또 있어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근데 공업지역은 이 도시 중심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공업지역은 그때 지정돼 있으면 아, 여기에 공업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시고 공업지역을 이 도시지역 안에 뭐 빗대어서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시면 용도지역 크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도시지역을 다 아신 거예요. 벌써 50%는 하신 거거든요. 투자에 있어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을 또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비도시 지역도 중요한 게 많거든요. 투자에 있어서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제가 비도시 지역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